이제 우리가 1장부터 13장까지 할 거예요. 1장부터 총 13장까지 들어있을 텐데 이제 앞부분에는 되게 더디 가질 거야. 1장, 극한, 2장, 연속, 3장, 미분까지 정말 더디게 가다가 4장부터 속도가 붙습니다. 오케이? 됐나요? 1장, 2장, 3장까지 합쳐서 고등학교 내용에서는 중간고사 범위예요. 뭐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럼 나머지 우리가 3장을 제외한 10장까지가 기말고사 범위거든. 중간 기말이야. 거의 대부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러니까 1장에서 3장까지 더디게 나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자세하게 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4장이 들어올 때도 있긴 하지만 자 거의 대부분 여기가 중간고사 범위예요.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고2들이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 5장부터 시작해서 도함수 활용 파트가 시작이 되면서 정적분까지 끝까지 13장까지가 기말고사 범위니까 자 너무 더디게 나간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앞부분에 해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으니까.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차근차근히 할 때 잘 따라오셔야 되고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첫 번째 진입장벽이 생각보다 높아요. 1장, 2장의 진입장벽이 생각보다 높아. 생각보다 높으니까 1장, 2장을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조금 덜어 있는데 내가 최대한 많은 이그샘플로 이제 가르쳐 줄 테니까 그거 따라오시면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테스트가 있을 거겠지? 테스트가 있을 거니까 보통 여기 7시에 오면 돼. 7시 오면 저기에 테스트지가 있을 거라고. 여기 멀티미디어실 앞에 보면 테스트지가 있을 테니까 그 테스트 치고 틀린 거 고치고 뭐 빨리 고쳤으면 뭐 숙제를 하든 뭐 자기가 자율 시간을 갖다가 다시 들어오시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이제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볼 거고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극한입니다. 자, 극한이야. 필기하는 부분들이 거기 각 단원별로 있거든요. 그 단원별로 있는 부분에 필기하시고 그거 바탕으로 일단 개념 정리가 주된 이제 수업이니까 개념 정리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자, 극한이다라는 얘기는 딱 이 얘기야. 근처의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됐나요? 다시 극한이다라는 얘기는 근처의 값이라고 보시면 직관적으로 가장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근처의 값이야. 근처 값이야. 그럼 봐봐. 근처 값이면 생각을 해봐. 근처 값이면 어떤 느낌이냐면 1에 한없이 가까운 값이야. 그러니까 0.9, 0.99, 0.999, 0.9999, 0.9999 그런 상태에 해당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실제로는 값이 아니고요. 값이라고 얘기하면 1, 2, 3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상태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극한 근처의 값인데 근처에 엄밀히 좀 더 얘기하면 상태란 얘기야. 왜? 조금 전에 얘기했죠? 어떤 상황이냐면 자 0.9, 0.99, 0.999처럼 뭐는 알아볼 수 있어. 1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이긴 한데 1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는 거야. 실제로 따지고 보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런 값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극한이라고 불러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지는지는 보이잖아. 1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이러한 형태들처럼 얘는 그러면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한다? 얘를 우리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얘기를 해서 자 얘는 여기는 요 녀석은 1에 간다. 어떤 값이 있다라고 친다라는 이 값을 x값이라고 합시다. 이런 x값들이 있으면 자 x가 어디로 가까이 간다? 1에 가까이 가는 거야. 오케이? 1에 가까이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근데 봐봐. 자 이제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 1에 가까이 가는데 1보다 커 작아? 당연히 1보다 작죠. 그럼 작은 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측 하단에 우측에다가 마이너스를 딱 붙여줍니다. 1보다 살짝 작다는 뜻이야.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다. 자, 극한이다라는 얘기고 x라는 값 자체가 이런 식으로 분포되어 있을 때 x가 1보다 살짝 작다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겠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가봅시다. 그럼 봐봐. 결국에는 기호를 조금 살펴봅시다. 기호를 어떻게 살펴볼 거냐면 자, x라는 얘가 정의역의 원소예요. 정의역을 대표하는 원소예요. 대표하는 문자로 x를 씁니다. x가 어디로 가까이 갈 때에 거기에 대응하는 자 y 값이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 y 값이 곧 fx 값이고 이 fx 값이 곧 어디로 가느냐. 그게 관건이야.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x가 움직일 때 y가 어디로 가느냐. 자 여기가 치역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치역의 원소가 어디로 가느냐. 저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네요. 그럼 살짝 봐봐. 자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함수 있어요. y는 x분의 1이 있다라고 칩시다. y는 x분의 1이라는 이 함수는 당연히 수학하에서 배웠었을 테니까 자 1, 4분면과 3, 4분면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데 자 첫 번째야. 자 만약에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는 게 뭐냐.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와요. 얘를 fx라고 둔다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x가 1로 한없이 가까이 가게 되면 fx는 어디로 가까이 가나요? 어디로 가까이 가나요? 당연히 1로 가까이 가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얘가 1로 가까이 가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갑시다. 1 플러스로 가게 되면 fx는 어디로 가까이 가나요? 어디로 가까이 가나요? 여기서부터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 거고 이거를 이제 잘 하셔야 된다. 1 플러스로 가면 어떻게 가게 돼요? 1보다 살짝 작겠지. 이해되세요? 자 다시 봅시다. 그게 무슨 말인데? 라고 하면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1보다 발톱의 때 벼룩의 감보다 살짝 오른쪽이야. 거기를 봐야 돼. 1보다 발톱의 때 그거의 벼룩의 감만큼 살짝 오른쪽에 보는 거야. 여기를 보는 거야. 여기에 있는 이 곡선의 이 부분에 x좌표와 y좌표를 관찰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값이 y값이 분명히 1보다 살짝 작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럼 또 봅시다. 그러면 쌤 복부호 동순이야. 중복된 부호는 동일한 순서로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는 거야. 1보다 살짝 작았어요. 1보다 살짝 작으면 x 요 어느 부분이야? 곡선의 살짝 1보다 위쪽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x 입장에서는 1보다 작은 부분이지만 y 부분에서는 1보다 큰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뭐야? 플러스가 되는 거야. 오케이? 됐나요? 자 그럼 봐봐. 수학자들이 이 상황을 뭐라고 정리해놨을까? 얘는 이런 상황이야. 한글로 풀어쓴다라면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y 또는 fx y 또는 fx가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1에 한없이 가까워지죠. 깎아 먹을래? 깎아 재미없나? 어이씨 반응이 없네. 가까워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을 뭐라고 부른다? 수렴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의견을 수렴한다, 한데 모은다, 수렴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상황을 뭐라고 부른다? 수렴이라고 부른다. 어디에서?
fx는 그냥 단순하게 수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말로 얘기를 할게. 1에서 수렴한다. x가 1에서 수렴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x 이꼴 1에서 누가? f가 또는 fx가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 있는 이 1을 뭐라고 부르냐면 y 값을 극한 또는 극한 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극한에 대한 내용이야 이게. 극한에 대한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하나씩 벽돌 쌓듯이 한 개씩 더 쌓아봅시다. 자 그런데 한글로 이렇게 적는 게 너무 불편한가 봐. 그리고 심지어 이것도 따로따로 적는 게 이건 공식적인 기호예요. 공식적인 기호니까 그냥 쓰시면 되는데 너무 불편해. 그래서 수학자들이 공식적인 기호로 이렇게 적습니다. LIM입니다. 리미트라고 적으시고 우측 그냥 하단에 x가 1로 가까이 갈 때 fx가 어디로 가더라? 1로 가더라. 이렇게 적는 거예요. 한꺼번에 적는 거예요. 따로따로 있는 걸 한꺼번에 이렇게 적는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이해되시죠? 자, 다 됐을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 알아야 돼. 지금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자, 참고로 이거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게. 지금 얘기하자.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연결되어 있지. 연결이 다 되어 있잖아 주변에.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다 연결되어 있죠. 맞죠?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면 연결이 되는 거야. 1 근처가 다 연결돼 있어. 그러면 뭐랑 똑같다? 극한이 함수값이랑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을 해봐. 우리가 극한을 볼 때 두 가지 방향으로 봐야 돼. 두 가지 방향으로 매번 보게 되면 한 문제 풀 때마다 두 가지씩 계속 봐야 돼. 해야 될 게 많잖아. 그래서 미리 결론을 내려놓는다라면 자 이렇게 됩니다.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가 어떤 때 fa가 된다. 언제? 연결되어 있을 때. a 주변에 곡선이 연결되어 있을 때. 자 a 주변이라는 얘기는 좌측과 우측이에요. 좌우가 뭐 되면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고 이 연결의 공식적인 네이밍이 뭐냐? 연속입니다. 그거를 2장에서 할 거예요. 근데 미리 갖다 쓰는 이유는 뭐냐? 계속 써야 돼. 매번당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자, 요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는 상황이고 그럼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바로 적용 한번 해봅시다. 바로 적용해 볼게. 여기다 적용 한번 해볼게. 여기다 적용해 볼게. 리미트 x가 얼마로 갈 때? 2분의 1로 갈 때 fx 얼마입니까? 2가 되겠지. 그냥 바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 됐지? 이해되셨죠? 자, 조금 더 가봅시다. 자, 이게 첫 번째에 해당하는 이그젬플인데 이 이그젬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얘기를 조금 논할 텐데 자, 첫 번째 이것도 일단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 이해가 된다는 얘기야. 자, 조금만 더 가봅시다. 뭐를 조금 보셔야 되는 여기 잘 봐. 여기 이제 잘 봐. 조금 달라요. 어떤 부분을 조금 볼 수가 있느냐?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간대.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좀 생기겠지. 0으로 가까이 가. 0으로 가까이 가는데 얘들아 0으로 가까이 가는 방향은 두 가지야. 우측에서 가까이 가거나 좌측에서 가까이 가거나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가거나 0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가거나 둘 중에 둘 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둘 다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 얘는 구체적으로 조금 나눠서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이렇게 관찰했었을 때 fx는 뭐지? 0 플러스 0 0보다 살짝 크대. 0보다 살짝 크니까 이쪽이지. 이쪽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야? 계속 어떻게 가는 거야? 계속 한없이 커지는 거야. 절대값이 양으로서 절대값이 계속 커질 때 우리가 그러한 상태를 뭐라고 부르느냐? 무한대 인피니티라고 부릅니다. 무한대라고 이렇게 적습니다. 오케이? 됐나요? 그럼 얘는 수렴할까요? 발산할까요? 수렴한다라고 얘기해 놨을까요? 발산한다고 얘기해 놨을까요? 수렴이 아니겠지.
수렴이 아닌 상황이잖아. 하나의 실수값으로 근처로 가까이 가는 게 아니잖아. 만이야, 2만이야, 3만이야. 그것보다 계속 더 크게 계속 그 상태로 가는 거니까 얘는 발산이라고 부릅니다. 수렴이 아닌 상황을 모두 발산이라고 부르는 거고 얘는 양의 무한대로 가는데 발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얘를 상태를 양의 무한대라고 부릅니다. 그럼 쌤, 음의 무한대도 있나요? 당연히 있죠. 보시면 되겠죠. 리미트 x가 0에 돼서 여기에 마이너스가 딱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나요? 쌤, fx가요. 이 fx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지. 계속 쭉 내려갑니다. 얘를 뭐라고 부른다? 무한대인데 양으로서 항상 절대값이 커지는 게 아니라 음으로서 절대값이 커지는 거니까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얘 또한 발산하는 거고요. 발산하는 거고 양의 무한대가 아니라 음의 무한대야. 발산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실수한 실수값으로 가지 않는 모든 경우는 발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하나의 실수값으로 가지 않는 모든 경우, 수렴하지 않는 모든 경우, 한 실수값으로 가지 않는 모든 경우를 발산으로 퉁치시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됐니? 예, 발산입니다. 또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이런 상황도 봤어요. 한 가지 더 여기서 한번 볼게. 여기서 한번 볼게. 이 상황에서 뭐를 볼 수가 있는 첫 번째 요거 맞죠? 첫 번째 봤어요. 첫 번째 봤고 두 번째도 봤어요. 두 번째도 봤어요. 이 상황 봤고 세 번째도 봤어요. 마지막 보셔야 돼. 네 번째를 살짝 봅시다. 자, 우리가 x가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드는 거야. 실수는 이 실수라는 값은 계속 커질 수가 있어. 또 계속 작아질 수도 있어. 그러면 x 값도 계속 커질 수 있고 계속 작을 수도 있으니까 자, 끝자락을 보는 상황입니다. 자, 끝자락을 보는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얘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거예요. 예, 보세요. 여기 봐. 끝자락을 본다 그랬지.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저 끝자락을 보는 거야. 저 끝자락.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얘가 점근선이 되면서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그래서 그 값이 뭐다? 0이 되겠지. 0이라는 실수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얘도 수렴합니다. 얘도 수렴이라고 수학자들이 정해놨어요. 수렴하는데 0인데 0이 이 0이 실제로 0보다 어떻게 돼? 0이라는 값이 아니잖아. 상태잖아. 0보다 살짝 크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0보다 살짝 큰 상황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 됐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봅시다. 리미트 x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얘도 끝자락을 보는 거야. 어디? 좌측 끝자락을 보시면 되겠죠. 좌측 끝자락을 보시면 되는 상황이고 좌측 끝자락을 일단 살펴봤었을 때 0 어떻게 된다? 0 마이너스가 되겠지. 자, 이제는 뭐 속도를 좀 붙일게요. 0 마이너스라 해도 상관없겠죠?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얘 또한 수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끝이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 세 번째 상황까지 우리가 계속 봤는데 그럼 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정의역이 있을 텐데 이 정의역이 크게 갈 수 있는 방향이 두 가지야. 얘가 특정한 실수값으로 가까이 가거나 실수값으로 갈 때도 우측과 좌측으로 가는 그 상황 좀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뭐가 되도록 정의역이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치역 자체가 어디로 가게 되면 베타로 가게 되면 이때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수렴이라고 부른다. 자, 기호로 나타내면 리미트 x가
어디? 알파로 가까이 갈 때 이 fx가 베타가 된다는 얘기고 이럴 때 우리가 수렴이라고 부르면서 여기 들어있는 이 베타를 뭐라고 부른다? 극한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항상 이제 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자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도 있어요.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도 있을 거니까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리미트 x가 어디로 갈게? 무한대로 갈 때 fx가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었을 때 그때를 감마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가 지금 감마로 간 거거든. 이때도 뭐다? 수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마찬가지죠.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상관없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갔었을 때 또 헷갈릴까봐 따로따로 적자. 자 따로따로 적읍시다. 이미 헷갈리나? 무한대로 갔을 때 수렴하는 거고 감마로 수렴하는 거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가 얘 또한 감마로 수렴하는 거니까 얘도 수렴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지. 끝? 오케이? 다 됐나요? 자 일단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건데 자 한 가지 사례를 조금 더 봅시다. 자 한 가지 사례를 더 볼 거란 말이야. 자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엇갈리는 상황이 있어요. 자 x 이꼴 2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한 녀석이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한 녀석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다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화살표 할 필요가 없는데 자 여기의 함수값이 여기랑 여기의 함수값이 얘가 y는 2고 얘는 y는 마이너스 1이었다고 칩시다. 여기 있는 이 녀석 함수값이 얘였다고 칠게. 자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얘를 y는 gx라고 둡시다. gx야. 얼마일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서 좀 많이 이제 초반에는 이런 실수도 조금 많이 하거든. 봐봐. x가 2로 가까이 간다는 얘기는 x가 2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x가 2가 아니다라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얘가 내포하는 얘기가 x가 절대 2가 될 수 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x가 절대 2가 될 수 없다는 얘기는 또 다시 뭘 내포하는 거야? 얘는 x-2가 절대 0이 아니다라는 얘기야. 얘가 0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이것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돼. 얘가 0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0이 아니니까 어떤 연산의 자유로와 나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이까지도 같이 연결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이해돼요? 다시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 얘가 0이 되지 않는 거고 얘가 0이 되지 않는 거니까 나중에 종국에는 우리가 나눗셈도 할 수 있다 이 얘기겠죠. 오케이? 됐나요? 그래서 나눠가지고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봅시다. 얘는 그럼 봐. x가 2로 가까이 간다는 얘기는 여기를 보시면 절대 안 되죠. 얘는 2일 때 값이 2란 얘기잖아. 2인 순간에 2란 얘기니까 얘는 그렇지. 여기 좌측에서 가까이 갈 때 우측에서 가까이 갈 때를 각각 나눠봤었을 때 자 좌측과 우측이 있을 텐데 좌측에서 가까이 갈 때도 마이너스 1이고 우측에서 가까이 갈 때도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에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이해돼요? 그럼 봐봐. 쌤 좌측에서 가까이 갈 때 왼쪽에서 가까이 갈 때 좌측에서 가까이 갈 때 값이 있으면 그걸 뭐라고 부른다? 좌극한이라고 불러요. 우측에서 가까이 갈 때는 뭐라고 부른다? 우극한이라고 별도로 이름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좌극한과 우극한이 있어가지고 같아져야지만 극한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럼 그런 아닌 경우도 있냐?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만약에 x 이꼴 3이 이렇게 있었다고 쳐. 자, 한 녀석이 이렇게 가는 상황이고 한 녀석이 이렇게 함수값을 품으면서 이렇게 갔다라고 칩시다. 자, 얘가 지금 얼마가 되었느냐면 y 꼴 4였다고 칩시다. 여기 있는 이 녀석이 y 꼴 마이너스 1이었다고 칩시다. 좀 뭐 간격은 아예 좀 차이 신경 안 쓰고 했어요. 자, 그럼 봐봐.
뭐? x 이꼴 3에서 좌극한이야. 좌극한이고 그러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까이 갈 때 3보다 살짝 작을 때 이 함수를 y는 뭐라고? kx라고 우리가 둡시다. 그러면 kx에 대한 좌극한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좌극한 있어요 없어요? 있죠. 좌극한은 어디? 3보다 살짝 작은 부분에서의 이 3보다 살짝 작은 부분에서 함수값이 한없이 누구에 가까워져? 4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좌극한은 4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고 근데 그 4가 실제로 살짝 어떻게 된다? 4보다 살짝 크다라는 걸 확인해 줄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또 한번 봅시다. 리미트 x가 3보다 살짝 크대. 3보다 살짝 크대. 그리고 나서 자, 여기에 kx가 있는 거야. 얘를 뭐라고 부른다?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얘를 x 이꼴 3에서 우측이니까 우극한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오케이? 얘가 우극한입니다. 그러면 우극한이 얼마가 돼? 마이너스 1보다 살짝 크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 1보다 살짝 큰 상황이라서 뭐야? 마이너스가 아니고 이 플러스야. 플러스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보다 살짝 크니까 여기에 플러스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 상태다라는 거니까 제일 끝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보통 어떻게 해준다? 생략을 하는데 또 생략하는데 왜 이걸 적느냐라고 얘기하면 나중에 합성함수의 극한 가면 얘를 써요. 합성함수의 극한을 갔을 때는 이걸 쓰는 거기 때문에 시작부터 구분할 수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다 됐나요? 자, 그럼 봐봐. 지금 현재 뭐가 되는데 좌극한도 존재하고 우극한도 존재하지만 어떻게 되는데 서로 다르죠. 이럴 때는 뭐다? 발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럴 때는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고 한 문제 하고 조금 넘어갈 텐데 잘 들어보세요. 자,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 수렴, 발산밖에 없어. 발산은 뭐야? 수렴하지 않는 모든 경우가 발산인 거야. 오케이? 됐어? 근데 우리가 수렴을 따져줄 때 크게 몇 가지로 따져주느냐? 특정 실수로 가까이 가거나 아니면 끝자락으로 가거나 두 가지가 되는데 자, 끝자락으로 갔었을 때의 함수값이 가까워지느냐 그걸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주된 내용은 이쪽 부분이겠죠. 실수로 가까이 갔었을 때는 큰 쪽과 작은 쪽 동시에 봤었을 때 즉 우극한과 좌극한이 동시에 존재하면서 같아져야지만 극한이 존재한다 이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자 이겁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좌극한 뭐다? 존재해야 됩니다. x 이꼴 a에서 좌극한 존재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두 번째 x 이꼴 a에서 뭐가 존재해야 된다? 우극한이 존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좌극한과 우극한이 뭐 해줘야 돼?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아져야지만 우리가 이 세 개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해준다?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지만 수렴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자 저것 때문에 얘가 너무나 가치 있는 얘기지 맞지? 다 안 따져줘도 되잖아. 바로 함수값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아시겠어?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되셨을 거라고 봐. 자 이제 문제를 하나 살펴봅시다. 문제를 하나 살펴볼 텐데 1번 잠깐 기본 1-1번은요 자 기본 1-1번 봅시다.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돼 있네. x축과 y축에서 이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자, 봅시다. 1을 집어넣었을 때 얼마가 나오느냐? 마이너스 1이 되진 않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동그라미 취해져 있고 여기는 함수값이 들어간다는 얘기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요. 그리고 1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은 얼마가 된다? 그냥 1이 되겠죠. 다음 봅시다. 자, 2일 때 함수값은 2가 되면서, 자, 그리고 오른쪽 위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빵꾸가 뚫려 있네요. 이렇게 빵꾸가 뚫려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f-x가 마이너스 fx.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x에 대한 함수값의 부호가 달라졌다. 이 얘기한 거야? 원점 대칭이다. 우리 수학하에서 다 했을 거니까 얘가 원점 대칭인 함수예요. 그러면 원점을 기준으로 우측의 그래프가 싹 다 그려졌으니까 얘를 원점을 기준으로 180도 회전시키면 좌측에 있는 그림까지도 싹 다 나오는 상황이고, 자, 얘는 180도 회전하면 이쪽으로 가겠죠. 여기 빵꾸가 뚫리면서, 자, 이쪽에 있는 부분은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여기로 내려오면서 이 값이 얼마가 된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리고 쭉 가가지고 내려가서 여기가 빵꾸가 뚫릴 텐데 이 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는 이 값이 얼마가 되는데 2가 될 텐데 여기에서는 빵꾸가 아니라 이렇게 채워져 있겠지.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다 살짝 플러스 fx야. 이거 얼마죠? 이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얼마죠? 설마 이걸 지금 30분 40분 동안 이것만 했어. 40분 동안 이거 했는데 이거 모르면 내 탓은 아니야. 내 탓은 아니에요. 이거 내 탓이 아니야. 내 탓인가? 내 탓인가? 자, 내 탓이지 그래. 마이너스 1보다 살짝 어떻게 된다? 살짝 커. 발톱의 때 벼룩의 반보다 살짝 커. 여기야. 그래서 얼마야? 1이에요. 어떻게 가세요? 1입니다. 이가 됐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f에 x가 있고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까이 간다? 이제 2 마이너스야. 2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2보다 발톱의 때 벼룩의 값만큼 살짝 작습니다. 어디에? 여기죠. 오케이? 살짝 작은 부분을 보셔야 되겠네. 얼마가 나온다? 2가 나온다. 두 개 더하래. 그럼 극한끼리 더하면 되겠죠. 극한끼리 더하면 되는 거니까 그 값이 얼마다? 3이 되더라 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잘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건데 꼭 아셔야 돼. 그래서 유제 1번, 2번은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림을 통해서 이만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자, 연습 문제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면서 수능이나 아니면 우리가 나중에 내신을 칠 때도 이 문제는 나옵니다. 오케이? 그림을 보고 극한이 뭐냐 이런 문제들 간단하게 나오는 거니까 자, 기본기에 좀 충실하셔야 돼. 자, 여기까지. 자, 우리가 조금만 더 진행 한번 해봅시다. 조금만 더 진행해보고 들어가볼게요. 자, 두 번째 내용은 뭐냐? 이제 봐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새로운 뭘 배웠는데 극한에 대한 개념을 배웠어. 그러면 극한에 대한 개념을 배웠으면 뭘 할 수 있어야 될까? 뭔가 확장을 시켜놔야 되겠지. 확장을 시키려면 뭐가 필요해? 연산이 필요해. 오케이? 얘를 그러면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를 어떤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할지. 두 번째는 계산입니다. 자, 누구의 계산이야? 극한의 계산이야. 극한의 계산이고 극한은 뭐라고? 분명히 내가 얘기했지만 시작부터 얘기했어요. 상태야. 극한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상태에 대한 계산을 지금부터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쌤,
은연중에 조금 전에 극한 계산은 그렇지. 이게 뭐야? 상태 계산한 거야. 1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랑 2에 한없이 가까워진 거랑 두 개 더했어. 이렇게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자, 그래서 계산을 하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 중에 우리는 오늘 몇 가지를 배운다? 두 가지를 배울 거고 마지막에 나머지 하나는 실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서에 나와 있지 않는 그런 개념인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해볼 거야. 자, 두 가지에 대한 내용만 제대로 인지하셔도 오늘 수업 내용은 성공적으로 끝난 거야. 오케이? 두 가지만 제대로 하시면 돼. 첫 번째입니다. 자, 뭐냐? 수렴 성질을 이용한다는 얘기야. 자, 첫 번째입니다. 굉장히 많이 쓰는 거고요. 얘가 이제 기반이 되어가지고 확장을 시켜놓는 거고 얘를 뭐라고 부르냐? 수렴 성질이라고 얘기하지만 수렴 정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참인 명제인 거예요. 참인 명제 아니면 받아들여야 돼. 얘 같은 경우 받아들여야 돼. 자, 단 수렴 성질을 이용한다라는 얘기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어요. 수렴 성질을 이용한다라는 얘기니까 이름에서부터 나오겠지만 수렴하는 것들끼리만 사용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수렴하는 것들끼리만. 자, 이만큼 강조했어요. 수렴하는 것들끼리만 수렴 성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 얘기가 뭘 얘기할까? 그렇지. 내가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것들로 뭘 하라? 수렴하는 것들로 단위로 수렴하는 단위로 쪼개라는 얘기야. 분리시키라는 얘기야. 단위로 분리시키시란 얘기가 같이 언급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함수의 극한을 또는 수투 전반적인 내용이거든요. 어차피 미분도 극한의 일종이기 때문에 미분도 극한이에요. 미분도 극한의 일종이기 때문에 얘가 잘 다져져 있어야 되고 이 안목이 길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자, 가봅시다. 수렴 성질에 대한 이용들을 여기다 좀 적어볼게. 자, 리미트. 내가 앞으로는 LIM 이거 이렇게 안 적고 그냥 이렇게 적을 거야. 여기까지 적었네.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가 알파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알파로 수렴한다 이 얘기야.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gx가 베타가 되는. 자, 어떤 상황이야? 둘 다 수렴하는 상황이야. 둘 다 수렴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줄 거냐면, 자, 첫 번째입니다. 실수배를 하는 거야. 자, fx에서 여기다가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가는데 얘가 알파에, 알파라는 게 구체적으로 만약 5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황이었는데 그 앞에다가 뭘 곱해주느냐면 상수 c를 곱해주는 거야. 상수 c를 곱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자 조금 띄워야 돼. 한 요 정도쯤 적어. 요 정도쯤 적으세요. C 알파로 가시겠죠. 여기까지 되세요? 아니 상수배 했으니까 당연히 3배 될 거 아니야. 3배면 3배 될 거 아니야. 상대로 가까워져 있는 상황이니까. 이해돼요? 자, 그럼 또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다가 내가 gx를 딱 더했어. 근데 얘는 베타로 가는 상태고 얘는 알파로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거를 한꺼번에 A로 한없이 가까이 붙이면 당연히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베타로 가겠죠. 이해되세요? 되셨죠? 이해되시죠? 자, 왜 이렇게 많이 띄웠지? 뭘 많이 띄웠는데? 그냥 갑시다. 그러면 심지어 얘만 되는 게 아니라 덧셈만 되는 게 아니야. 덧셈만 되는 게 아니고 뺄셈도 똑같이 됩니다. 곱셈도 똑같이 됩니다. 나눗셈은 수학적 정의에 의해서 뭐가 되지 않는다라면 베타가 0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보장이 되어 있으면 극한 자체가 베타가 0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보장이 되어 있으면 된다 이 얘기예요. 오케이? 분모로 0으로 나눌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 수렴 성질이다라고 부르는 거야.
얘가 뭐예요? 수렴 성질이야. 자, 수렴 성질이 되는 거고 이해되세요? 이해되셨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예를 들어 한번 살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고 쳐. 자, 뭐라고 둘까요? 이렇게 좀 둘까요?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fx가 3으로 간대.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gx가 뭐 2로 간대. 자, 이렇게 간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fx에다가 3을 딱 곱해주고 더하기 2fx 2이 뭐야? 2gx 위에 쭉 적을게. 자, gx에 마이너스 2가 딱 곱해지고 더하기 fx 딱 했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그냥 gx 앞에 그냥 이렇게 더해졌다고 칩니다.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간대. 이렇게 있다고 쳐. 수렴하지. 수렴하는 상황이니까 수렴하면 수렴하는지 보셔야 돼. 자, 수렴하게 되는데 여기 있는 위에 덧셈은 수렴하는 것들끼리 더하면 당연히 수렴한다는 얘기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얘기는 수렴하는 것들끼리 더하면 수렴하고 수렴하는 것들끼리 더하면 또 수렴하는 거야. 근데 나눌 때는 뭐 한다? 위에 있는 수식을 밑에 있는 수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되는지 0이 되지 않는지만 생각해 주면 돼. 0이 돼야 안 돼요? 절대로 안 되죠. 그러면 나누는 것마저도 수렴하는 거니까 이때는 뭐다?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숫자 대입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아, 얘 수렴하네.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뭐 어떻게 한다고? 아, 얘는 3 곱하기 3 더하기 2분의 위에 마이너스 2 곱하기 2 더하기 3으로 가는 거니까 계산 완성해 주시면 되겠네요. 얼마? 11분의 마이너스 1로 간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잘했나요? 너무 쉬운 문제고 그래서 내가 이그샘플을 드려서 일단 한번 봐줬어. 자, 근데 문제가 이런 것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니? 이런 것만 나오질 않아요. 이런 것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을 명심하셔야 돼? 수렴하는 단위로 분리를 시켜야 된다. 이 부분에 포인트가 있어요. 자, 다시 수렴하는 것들끼리 다시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두 가지입니다. 수렴하는 것들끼리만이고 그 1차적인 결과가 뭐냐? 수렴하는 것들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도 수렴한다는 얘기야. 이해되세요? 자, 다시 수렴하는 것들끼리 되뇌어야 돼. 본인이 이건 개념이 제일 중요해요. 수렴하는 것들끼리 뭐 한다고?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하더라도 수렴한다라는 얘기가 뭐다? 수렴 성질이 되는 거고 나중에 대학교 가게 되면 뭐 이걸 입실론 델타로 증명을 해야 돼. 근데 지금은 받아들여야 돼. 오케이? 받아들이는 단위예요. 자, 수렴하는 것들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더라도 수렴하는데 자, 나눌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다? 분모가 뭐가 되지 않는다? 분모가 0이 되지 않는다 라는 거고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더 적는다면 당연히 fx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정의가 안 되니까. 오케이? 알았나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된다 라는 얘기고 조금만 더 다듬어 봅시다. 뭘 다듬느냐면 자, 우리가 봐봐. 수렴한다, 발산한다를 어디서 판단했는데 A로 가까이 갈 때 실수로 가까이 갈 때도 했겠지만 무한대로 갈 때도 있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도 있었잖아. 그때는 어떻게 되겠는데?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무한대로 갈 때에도 수렴한다라면 수렴할 때 당연히 같이 수렴하고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에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에도 똑같이 수렴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자,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자, 마지막에 한 단계만 더 하고
우리가 조금 쉬어 들어갈 거야. 자, 그럼 문제는 어떤 스타일로 나오느냐? 이렇게 나와요. 리미트 x가 뭐 얼마로 갈까? 0으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fx가 3으로 간다라고 칩시다. 오케이? 자, 저렇게 간다라고 칩시다. 잘했나요? 저렇게 가면 돼. 자, 리미트 x가 그러면 0으로 가까이 갈 때에 x제곱 더하기 fx분의 마이너스 5x 더하기 3fx는 도대체 얼마의 값을 가지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쳐. 그러면 아씨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야. 그러면 별짓을 다 하지. 뭐 0도 집어넣어 봤다가 뭐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뭐다? 아, 극한을 내가 구해야 돼. 극한을 구하기 위해서 수렴 성질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봐야 되는데 수렴 성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다? 수렴하는 단위로 내가 분리시켜낼 수 있느냐, 저게 능력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딱 하나야. fx가 수렴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x분의 fx라는 덩어리가 수렴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저 덩어리가 수렴하니까 얘가 뭐다? 수렴 단위예요. 자, 얘가 수렴 단위이기 때문에 이 수렴 단위로 내가 뭔가를 조금 조작을 좀 해봅시다. 그래서 이런 짓을 정말 많이 합니다. 뭐로? 나눌 수 있어요. x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나눠지는 거는 나눌 수 있다라는 걸 0이라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 나중에 집에 가서 막 헷갈리는 거야. 씨 이거 0인데 왜 나누지? 극하고 앉아있어. 지 혼자. 나 분명히 얘기했어요. 0이 아니면서 0에 가까이 가는 거니까 당연히 나눌 수 있는 상황이고, 자, 분모를 나눴다면 분자도 나눠지겠죠.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x 더하기, 자, 분모로 적어볼게요. 왜 나누는지 알겠지? 수렴 단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요. 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3fx를 누구로 나눠준다? x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이런 형태로 간다란 얘기고, 자, 뭐예요? 수렴 다 하죠. 전부 다 염을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제 계산하면 돼요. 염이고 염분의 염인데 분모가 절대로 0으로 가지 않죠. 그래서 얘는 수렴한다는 얘기고, 그때부터는 뭐 하면 된다? 대입하면 된다. 쌤, x는요? 얘들아 생각을 해봐. x는 계속 연결돼 있어. 맞죠? 이때는 극한이 누구다? 그냥 0 대입하면 된다. 0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연결돼 있으니까 0이고, 두 번째는 얼마다? 3이고, 위에는 마이너스 5라는 상수함수가 계속 있어요. 상수함수는 어차피 극한이 계속 마이너스 5죠. 극한이 마이너스 5예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녀석은 x분의 fx는 3으로 가는 거니까 3 곱하기 3이라서 9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고, 답이 뭐다? 3분의 4가 된다 라는 얘기야. 시작합시다.